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특이하게 전세와 그리고 거래량, 그러니까 전세랑 매매 거래량을 엮어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23년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사와 여러 가지를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걸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한국이 여전히 전세가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 전세, 즉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아시아 경제에서 다뤄줬습니다. 10% 하락했을 때, 20%까지 하락했을 때를 점검을 하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대구가 높아요. 전세가율이 높다가 이번에 입주장에서 그리고 부동산 침체장에서 매매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전세, 깡통전세의 리스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근데 걔는 낮습니다. 10% 하락 시 1.9, 인천이 6.6, 경기가 3.8, 20% 하락할 시 서울이 2.9, 인천이 11, 경기가 7.2예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정작 수도권이 역전세가 날 확률이 아파트에서 높은 건 아니에요. 얘는 아파트입니다. 다만 오늘은 같이 다루기에 어울리지 않아서 뺐지만 수도권은 빌라가 문제죠. 빌라는 이미 깡통전세, 빌라왕, 건축왕, 기타 등등 전세가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전세가 이제 깡통전세가 될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세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이 집을 가지고 싶은 심리보다 쓰고 싶은 심리가 높은 거니까 매매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더 센 거예요. 매매 심리는 사실 아예 없죠, 지금.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하잖아요. 매매 심리가 너무 없으니까 규제를 완화했는데 어쨌건 전세 수요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은 전세 수요가 높고 매매 수요는 없는데 지금까지도 세입자분들이 갑 오브 갑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시장에 나가보시면 임대인들이 힘을 못 써요. 임대인들은 망해 나가고 있고 전세입자분들은 굉장히 물건을 골라서 전세로 들어갈지 월세로 들어갈지를 고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세 수요가 높은데 왜 전세 시장에선 전세가가 내려가고 전세 수요는 없을까요? 전세 수요가 빠진 이유는 두 가지고요. 전세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세가가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입니다. 월세보다 전세금을 받을 때 받는 대출금리 이자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을 때 당연히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리까지 올랐는데 2020년도 8월달 이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금이 2배까지 올랐습니다. 정리하면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총액은 2배로 늘었는데 금리는 2~3배 늘어난 거예요. 당연히 월세가 낮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세 시장이 임대인은 죽어나가고 임차인이 왕이 된 겁니다. 뭐냐면 규제를 풀어야 할 만큼 매매 시장에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건 뭔 뜻이냐면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가격을 내린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을 팔아야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5천에서 6천을 잡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대중적이고요. 그런데 600건입니다. 이제 좀 올라가겠죠. 그런데 2021년도 10월달 이후로 11월달 이후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정말 역사에 남을 정도로 없습니다. 13개월째인데요. 당연히 집을 팔아야만 하는 분들이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전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전세 가격은 두 가지 이유로 빠지고 있지만 여기에 공급이 추가가 되는 거죠.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 공급으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의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폭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임차인분들이 갑이 되는 게 맞죠. 결국 임대차 3법이 통과될 때부터 이런 부작용은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금리 인상이 활용 정점을 찍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보시다시피 급금 매도 안 돼 전월세로 집주인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요 기사입니다. 들어가시면. 읽어보시면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집을 팔고 싶은데 팔아야만 하는데 내 생존을 위해서 팔아야만 하는데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 금리는 높으니까 팔아야만 하는데 안 팔리니까 전세로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 수요가 없죠. 자, 여태까지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제 규제를 풉니다. 거래량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십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단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바닥을 다질 확률은 높아요. 가격이 올라가려면 여러분 수요가 일정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 단 하나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 다 풀린 것도 아니고 이것들 때문에 가격이 못 오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해결이 많이 돼야 매수 심리가 많이 살아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최악의 기간은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좀 살아나겠죠. 가격 반등은 어렵더라도 급급매, 집을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튼 간에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게 생기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놓는 분들은 급급매로 팔아도 방법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방법이 생기겠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 논리에 따라서 전세 수요는 여전히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안에 금리와 전세 총액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 가격이 이미 많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특례나 뭔가 조치가 취해진다면 지금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월세에 대한 대비책이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월세가 비싸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면은 전세 시장에 대한 회복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완화책이 나올 수가 있고 이에 맞닥뜨려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급급매, 매도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 전세 공급자가 될 확률이 줄어든다면 다시 한번 전세 시장의 수급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더 논리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저는 지금 23년도가 좀 지나가면서 어느 기점을 넘어가면은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큰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하진 못한데요. 여러분 아무래도 임대인이 집주인이 세금도 내고 그리고 안 팔리면 망해 나가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유시장에서 뭔가를 가진 사람이 그걸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어서 1년에 나가는 비용이 이 집에 세대로 사는 사람보다 많게 되면은 아무도 집을 살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에 1,000만 원이 나가는데 월세로 살면은 500만 원이다.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저는 서슴없이 월세를 택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주인이 없으면 월세 입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2022년을 필두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약간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정말 갈려나가고 있는 과도기예요. 근데 이 과도기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시장은 정상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전세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기에 집주인분들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더러워서 임대인 못 해먹겠다는 얘기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벌려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면서 내가 희생을 하면서 돈 내가면서 참고 계신 건데 이 와중에 과연 신규 임대인이 늘었을까요? 저는 늘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전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고 만약에 전세 수요가 줄어든 두 가지 이유가 해소가 된다면 전세 수요는 옛날만큼 돌아올 텐데 임대인들은 옛날만큼 있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간이 갈수록 전세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시장은 이미 안고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런 시기가 신규 입주가 있는 곳은 전세가가 헐값이거든요. 다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도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면서 매매가를 또 자극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를 해놓던 아니면 전월세 공급자를 충분히 늘려주던 아니면 정말 금융적으로 아니면 뭔가 법으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또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믿는 게 문제가 터져야 나서서 여론이 만들어져요. 이거 만약에 전세시장 불안정될 수 있으니까 임대인들 다주택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하면 아무도 공감 안 해주고 정치인들은 안 합니다. 나중에 정작 제 말대로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겠지만 그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병목 현상 때문에 이미 늦죠. 이미 부작용이 한번 빵 터지고 나서 하는 거니까요. 그 전에 일단 시장 참여자인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현재 시장이 안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